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허리디스크 환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신경성형술 시술을 한 지 이제 2달 됐죠. 2달 좀 넘었죠. 10월 말쯤에 시술을 하고 이제 1월 초가 됐으니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제 상태가 어떠냐면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통증도 거의 없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세를 할 때 이제 구부린다던가 이제 뭐 어떤 자세를 할 때는 아직 아파요. 그래서 통증은 만약에 10이 제일 아프다 할 때 한 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치라는 말을 하기 힘들죠.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자,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게 목걸이 한방병원이라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보시지 않죠. 저도 이번에 정보를 보다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 환자가 꼭 알아야 될 12가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디스크로 인한 염증성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많은 양의 디스크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건드리며 염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발생한 초기에는 극심한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만 염증은 치유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는 경향을 보이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도 가라앉게 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일부러 일으키는 것으로, 디스크가 찢어져 상처가 생기면 손상된 부위를 상처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통증이 가라앉는 기간을 단축하고 잘 복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손상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 이게 염증 때문이에요. 염증. 그래서 만약에 딱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에 다쳤을 때 이제 염증의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증이 이제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저리고, 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염증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들은 염증 반응이 되게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염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그 차이예요. 통증의 차이.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다쳤는데도 금방 뭐 일어서서 걷고, 그런 이유가 이런 염증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대요. 왜냐면은 그 상처가 난 곳을 자주 염증이 났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낫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로 인한 염증성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스크는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면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될수록 흡수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면역체계를 가동시키는데, 우리 몸은 파열된 디스크를 상처로 인식하여 염증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 염증이 수액을 녹이는 작업을 합니다. 또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나온 수액은 디스크 본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분이 마르고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은 밀려나온 수액을 이물질로 인식해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수액을 갉아먹어 수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물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려나온 수액이 흡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엄청 아프진 않은데 이제 기분 나쁘게 아픈 경우에는 이게 더 흡수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흘러내린다거나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은 이제 몸에서는 면역체계가 가동이 돼서 이거를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튀어나오고 터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더 회복이 빠른 거죠. 근데 만약에
약간 튀어나와서 뭐 신경을 누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면역 체계가 이거는 이물질이 아니다. 그냥 디스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흡수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하게 이제 튀어나오고 흘러내리고 이제 터진 사람들이 더 수액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터져버리면은 더 이제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밀려나온 디스크가 잘 흡수되지 않더라도 척추 주변 근육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어 수액이 많이 밀려나올수록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조금 밀려나온 디스크는 이물질로 인식되기 어려워 덜 흡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덜 되어 밀려나온 디스크가 남아있더라도 척추 주변 근육의 상태가 좋다면 통증 없이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40에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해보면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허리 디스크가 퇴행되어 조금씩 밀려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통증이 없을까요?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의 상태가 좋다면 디스크가 일부 밀려나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려나온 디스크가 잘 흡수되지 않더라도 너무 민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자, 우선은 그 척추 주변의 근육이 좋다면은 통증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척추를 받쳐줘야 되는데 충격 흡수를 못 해주니까 이제 통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도 안 좋아지고 점점 퇴행이 되고. 그런데 주변에 근육을 키워주면은 이 디스크가 뭐 퇴행이 되고 좁더라도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퇴행도 늦출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추 주변의 근육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좋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겠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심각한 마비와 힘 빠짐,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이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면 심한 통증으로 인해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심각한 힘 빠짐과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뿐입니다. 디스크로 인해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통해 밀려나온 디스크 수액을 제거해 신경 압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힘 빠짐이나 마비 및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마비가 있을 때 일반인은 어느 정도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마비와 힘 빠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빨리 내원해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될 경우, 자, 많이 하는 얘기죠. 이제 심각한 마비, 그리고 힘 빠짐, 대소변에 장애가 있을 때 그때는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크게 더 수액이 빠져나와서 심각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비나 대소변 장애, 힘 빠짐 이런 게 있는데도 보존 치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 치료의 그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게 되면은 더 심각한 경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자기가 판단해야 될 게 아니에요.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해서 MRI 빨리 찍고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겠죠. 좀 믿을만한 병원에 가서 장비도 좋고 그런 데 가서 빨리 MRI 찍고 그 다음에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허리 디스크로 인해 스테로이드 주사나 시술을 받을 땐 그 효과와 기전에 대해 잘 알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만 일시적으로 가라앉혀줄 뿐 근본적으로 터진 디스크를 아물게 하거나 흡수시키고 섬유를 복구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디스크 외피가 아무는데 이론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줄어들면 다 나았다고 착각해서 이전에 무리했던 활동이나 운동을 하여 디스크가 재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 등의 약화,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로이드는 1년에 3번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 급성기에 심하게 아플 때 한두 번 맞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자주 맞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신경 차단술 뭐 아시죠? 그런 건데 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 허리만 아픈 경우에요. 만약에 다리가 너무 저리고 그런 거는 디스크가 이제 좀 심각한 상태가 온 거기 때문에 마비가 온다거나 힘 빠지고 다리가 저리고 그러면은 이 주사만 맞을 게 아니라 MRI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제 허리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을지 아니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할지 그거는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리가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주사를 맞겠습니까? 했는데 그럴까요? 했는데 이제 MRI 아니면은 확실하게 해보자 해서 이제 MRI 찍게 된 거죠. 근데 MRI 찍었더니 제 허리 상태는 디스크가 이제 흘러내려서 수술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주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주사를 맞은 그 순간에서는 이게 통증이 줄어드니까 다 낫았다. 그 생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아프죠. 그러면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더 배로 드니까 확실히 자기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면은 MRI 찍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허리 디스크는 매우 정직한 질환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면 덜 아플 가능성이 높고 허리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하면 아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치료를 병행함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이나 활동,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고 얼마나 걸었는지, 휴식은 얼마나 취했는지 등 허리 건강 일지를 기록해 둔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허리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입니다. 저도 보면 맨날 무거운 거 자세 안 좋게 들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퇴행이 빨리 왔죠. 근데 대부분 운동 열심히 하고 자세 잘 잡고 하면은 허리가 아플 일이 없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우선은 뭐 이렇게 옆으로 눕고 뭐 되게 안 좋은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순간만큼은 이게 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점점 허리에 무리가 가서 퇴행이 점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을 때도 서서 또 걷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제 물건을 들 때도 잘 물건을 들면은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먼저 고치면은 자, 허리가 안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자, 허리 디스크, 다음, 자, 허리 디스크 급성기의 다리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운동은 없다. 처음 디스크가 터지고 약 2달 정도를 허리 디스크 급성기라고 하는데 급성기에 나타나는 통증은 신경근에 염증이 생겨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염증성 통증은 운동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손상된 디스크 또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운동으로 인해 디스크가 더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디스크 급성기에 나타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스크가 찢어지고 염증이 극심한 첫 1, 2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떨어지고 한두 달이 지나면 대부분의 염증도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급성기에는 운동보다는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쉬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처음 디스크가 터지고 약 2달이래요. 2달. 2달 정도를 허리 급성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허리 삐끗하신 분들이 한 3, 4일 지나면은 좀 나아졌다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운동 그런 걸 하죠. 일도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 2달이에요. 그러니까 최하 2달이라는 거죠. 2달 동안은 급성기라서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대요. 2달 동안은. 뭐 간단히 뭐 걷는 거는 괜찮겠지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며 오래 지속되면 엉덩이와 다리에 저강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린 상태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근육들이 위축되고 뭉치면서 엉덩이, 다리 쪽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은 신경이 오래 많이 눌려 있을수록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오래된 디스크일수록 엉덩이와 다리에 생긴 만성적인 염증도 직접적으로 치료하며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염증은 뭉치고 위축된 근육에 존재하는 저강도 염증인데 피검사나 영상검사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엉덩이나 다리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 누르면 압통점이 나타나는데 이 압통점들을 꼼꼼히 찾아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 염증은 봉침, 약침을 통해 제거할 수 있으며 근육의 기능을 회복 및 강화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허리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오래되잖아요. 대부분 허리 아프신 분들이 몇 년 아파요. 한 2, 3년, 뭐 더 길게는 5년 그렇게도 아픈데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봉침, 약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한방병원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이제 마사지죠, 마사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뭐 걷기 그런 걸로 이제 뭉친 근육을 계속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아픈 부위를 계속 마사지하고 풀어주고 하면은 이제 그 혈액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가 돼서 그 염증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염증 반응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이제 아픈 부분도 없어주고 만성적인 염증도 도움이 되니까 이게 근육 풀어주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오래 아프신 분들은 이게 계속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육 풀어주고. 자, 9번째. 허리 디스크 탈출이 오래되고 잘 흡수되지 않아 굳어버리면 신경과 유축돼 염증이 생기고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다. 허리 디스크 초기에 관리를 잘못하여 디스크가 잘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남아있는 디스크 수액과 신경이 유착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착과 염증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자극해 다리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고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유착을 방지하고 유착을 푸는데 추나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손으로 척추 관절, 마디의 근육을 밀고 당겨주면 동시에 신경도 함께 움직이는데 이렇게 근육과 신경을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밀고 당겨주면 유착 방지 및 유착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은 뛰어난 항염증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봉침 치료를 통해 가라앉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탈출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유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스크 수액이 신경을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힘들죠. 저 같은 경우도 시술하기 전에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유착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신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리도 저리고 통증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추나요법,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도수치료죠. 이런 거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허리가 심각하게 뭐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은 더 안 좋다고 해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저 아픈 것만 좀 있다 하면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오히려. 왜냐면 근육을 풀어주고 이제 그쪽 혈액 순환을 해주고 또 안 쓰는 근육들을 또 움직이게 해주니까 오히려 근육 뭉치는 것도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이나 뭐 도수치료 그런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상태였어요. 하도 허리가 아픈 게 몇 년이 되니까 방사통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면은 디스크가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운동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째, 디스크가 탈출된 지 한두 달이 지났거나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유착 방지를 위한 치료 외에도 유착 방지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허리 디스크 탈출이 한두 달 지났거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밀려나온 수액 및 디스크 상처 조직과 신경관에 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번째에서 말씀드린 치료 외에도 유착 방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유착 방지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목걸이에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충에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졌던 골반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허리 디스크 탈출하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줬을 때 상처 조직과 신경이 유착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유착 방지를 위한 운동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볼 필요는 없겠네요. 이거는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착 방지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탈출과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탈출은 각각의 정의뿐 아니라 운동법과 관리법,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은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 급성기를 의미하며 디스크가 탈출하여 수액이 흘러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근을 건드려 통증이 유발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반면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탈출을 겪은 후 디스크 자체가 퇴행되고 늙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은 급성기를 지나 좋아져도 일단 디스크가 터지면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퇴행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탈출을 겪고 나면 반드시 퇴행성 허리 디스크로 진행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 급성기 운동으로 통증이 줄으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운동이 필요한 시기는 퇴행성 디스크 시기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은 급성기가 지나면 퇴행성 디스크가 되고 이 퇴행성 디스크 관리 잘못하면 만성 허리 통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극심한 다리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퇴행성 디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발생하는 만성 허리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종국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환자가 해야 하는 운동법은 아래 첫 번째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제 상태죠. 허리 디스크 탈출 뭐 흘러내리고 그런 거가 지나면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바로 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퇴행성 허리 디스크 그걸 받았죠.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척추나 척추 사이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되게 사람이란 게 웃긴 게 한 2달 지나면은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어져요. 그러면은 자연히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몇 달 지나면은 또 허리가 아파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보세요. 이렇게 좀 좋아지니까 또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자, 마지막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회복에는 2개월 이상의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 허리 디스크는 밀려나온 수액이 신경을 건드려 나타나는 염증이 가라앉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디스크 급성기에는 운동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 없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 찢어진 디스크가 더 빠르게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찢어진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비수술적 회복은 내가 마음만 급하게 먹는다고 재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와 회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수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2개월 제가 딱 그 2개월이 됐습니다. 딱 2개월 되니까 저는 회사를 퇴사를 했죠.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만큼 좋아진 거지. 만약에 회사 일을 병행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세요. 보시면은 2개월 전까지는 뭐 운동하고 주사 맞고 그렇다고 뭐 빨리 회복된다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을 편히 먹고 그냥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회복을 임하는 게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오늘 그 12가지 말씀드렸죠. 그 보시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아플 때만 알고 그 뒤로는 또 까먹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 목걸이 한방병원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서 보기도 귀찮죠. 그러면은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상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많이 취하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윤성이었습니다.